저희가 아까 자소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일부를 마무리를 했잖아요. 특히나 이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골 문항인데 진짜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좀 많은 지원 동기를 또 읽어보셨잖아요. 예. 기억에 남는 지원 동기가 있으실까요? 예, 이거 지원 동기 진짜로 궁금해요. 네. 예, 굉장히 면밀히 보고 싶어 하고요. 여기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하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긴 알아? 이 친구에 대해서 알고 지원한 거야? 이 이해도의 깊이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에 남는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단순히 나는 햇반을 먹고 어제 제가 면접에서 했듯이 네. 햇반을 뭐 TVN을 보면서 먹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제일제당 푸드세일즈 지원한 친구인데 마트를 6개월 넘게 기간을 두고 그리고 시기도 달리해서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본인이 생각을 해서 세그먼트를 해가지고 거기를 방문을 한 6개월 넘게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서 느낌이 어떻다가 아니라 스스로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이런 강점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이거는 좋은데 안 좋은데 이런 것을 분석표를 만들어 나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자소서에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와. 기업을 위해서, 기업을 알기 위해서, 직무를 알기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면접도 안 보고 뽑고 싶더라고요, 이 친구는. 합격했나요? 이 친구 합격했어요.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야, 예. 대단한 열정이네요. 예, 정말 들어오고 싶은 친구거든요. 지원 동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퇴사 안 하고 계속 다니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또 저 방송하고 있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코치님 혹시 기억에 남는 지원 동기 있으세요? 네, 되게 다양한 지원 동기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다니는 분들의 지원 동기로 좀 기억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요. 일단은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본인이 래퍼로 활동을 했던 분, 물론 유명하진 않으셨던 분이지만 본인의 래퍼로서의 그런 성장기를 닮아서 자소서 2번 문항에 녹였던 한 4년 전 학생이 또 한 번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에 제가 이제 학교에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했을 때 다큐멘터리 PD를 했던 분께서 본인이 다큐멘터리 PD 이력을 살려서 PD 정신 이런 마인드를 담아서 홈쇼핑 PD에 지원하는, 조금 의외죠. PD긴 PD인데 제품을 알리는 PD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큐 PD로서 본인의 갔던 강점을 잘 대입을 해서 지원 동기에 녹였던 학생분도 보였고, 지금은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CGV 지원자분인데 CGV가 지방 권역에 론칭을 할 때 실제 그 론칭했던 행사 기간 내내 그 지역에 계시면서 론칭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본인이 상용관 매니저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던, 이게 단순히 어떤 작성법과 작법에 의지한다기보단 본인이 정말 여기를 왜 오고 싶어 하는지가 잘 절절히 느껴졌던 그런 글들. 아무래도 태성쌤께서 말씀하셨던 분, 그리고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러한 분들의 사례가 여러분들이 직접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그거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요. 그 정도까지는 분들과 이제 대결을 하시는 거니까요. 잘 감안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열정들이 잠기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의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자소서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근데 나는 떨어지고 이 아이디어를 회사가 도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태성쌤? 실제 제가 면접을 하다 보면은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제법 이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은 저는 그냥 뻗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면접관 입장에서 집에 가면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는 그럼 어떻게 회사에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입사하고 나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오니언 페어죠? 그거 맞죠? 제가 오래돼가지고 오니언 페어. 그것을 하고 거기에 회장님이 끝날 때 꼭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거 한번 고려해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입사 후 2, 3년 차 되면 또 올리온 캠프라고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작업들을 해요.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 면접 과정에서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페어 캠프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현실화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 온리원 페어, 이게 그러니까 CJ에서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벤트인 건가요? 예, 그렇죠. CJ 그룹의 신입사원들이 교육 연수 차원으로서 그룹사 계열들이 다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신입사원의 패기어린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로 적용이 되는 것을 취지로 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제가 관할했던 신입사원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당시에 이게 2002년부터 시작을 했던 행사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 훌륭하고만 하고 그냥 칭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 도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요. 해당 계열사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겠죠. 뭐 좀 더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전 계열사끼리 아이디어 페어를 또 별도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타 계열사의 비즈니스여도 좋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아이디어를 내어보아라.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단순히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같은 그런 조직 문화적인 이슈로 폄하하다기보단 결국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는 구성원들이 더 힘을 내고 일 잘할 수 있는 문화로 이어진다는 점이 아무래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고민들은 아무래도 최근 2, 3년 새 특정 뭐 금융권 계열의 회사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출케 한다거나 과제를 수행케 하는 것들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과 비추어 본다면 너무 이렇게 도용당한다라는 느낌보다는요. 평가만을 위한 어떤 요소로서 질문이 나오거나 자소서 문항으로 나오는 걸로 이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시면요. 창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취준생들 입장에서 이제 CJ에 지원하는 때 굉장히 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큐멘터리 출신, 뭐 2박 3일 동안 오픈 행사에 머물렀고, 뭐 나는 그 정도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없거나 좀 네. 그런 열정은 없는데, 근데 정말 잘 하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을 많이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소 쓸 때 좀 어떻게 써야 좀 부담 없이 면접관들의 눈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지 이런 팁을 좀 주신다면요, 태성 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만큼 내가 아주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다 이것을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표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든 면접이든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 쓰기 전에 아니면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적어도 비즈니스, 내가 지원하는 이 비즈니스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경쟁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트렌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안에서 이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이 정도는 분석을 하고 들어가시면, 아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면접 보기 전에 새로운 경험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분석 공부라도 좀 하시고 가면은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 네. 쌤은 좀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네.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준비된 화면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죠. 네. 약간 교육방송 분위기라 죄송한데 채널이 그런 채널이니까요. CG 나와주세요. 짠. 네, 나왔죠. 전체적으로 이게 프로그램을 제가 뭐 여러 번 진행을 해봤지만 너무 뻔한 얘기를 거시적으로 하는 거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방금 김태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CJ를 잘 이해하는 지원자의 노력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시적인 이야기로서 설명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가 이어지는 만큼 그 니즈가 뭔지를 얘기해야 되고요. 올리브영에 입점한 제품의 종류 또한 다양해진다. 차라리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을 언급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 꿈꿔왔고 바래왔으니 나를 이제 안 뽑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기보단 차라리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주는 것이 오히려 직접적이고 좋겠죠. 고객들의 트렌드나 라이프 스타일을 특정한 키워드로 한번 도출해내고요. 그 키워드에 맞는 흐름 가운데 제품을 이렇게 소싱해낸, 제품을 이렇게 프로모션한 면에 주목했다라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타사의 성공 사례를 적는 경우들의 경우도 타사의 성공 사례를 2줄, 3줄 적으면 그 타사에 지원을 하시는 거겠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 인적성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CJ 종합적성 검사가 지금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테스트라고만 표기가 돼 있고 특별히 뭐 CAT나 CJAT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보는 건가요, 차쌤? 예, 일단은 그 통상적으로 CJ에서 말하는 테스트 전형은 예. 그 적성과 인성 검사가 혼용된 CJAT와 CAT를 합쳐서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시대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적성 검사에 대한 비중이 줄어든다라는 분위기가 우세적인 분위기인데요. 다만 이제 채용 시기가 도래하고 비대면으로 채용을 하는 게 벌써 3텀째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일정 수준에서 점검할 수 있는 요소의 평가들이 아무래도 일정 수준 나올 거라는 기대 가운데 같이 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적성의 비중은 예전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줄어든 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직무에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라든지 인턴십을 통해서 일정 수준 구성원의 그 적성, 근무에 맞는 능력치를 또 다른 면으로 평가하겠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CJ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좀 지금부터는 숨도 좀 고르고 조금 더 활력도 좀 더하고 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좀 드렸었는데 막강 코너 CJ 오해와 진실인데요. 저희가 1부에서 잠깐 OX판을 또 들어봤습니다만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OX를 좀 선택해 주셔서 보다 좀 살아있고 낱낱이 좀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CJ 채용 시 타기업에 비해 학벌을 안 보는 편이다. 오, 이런 말이 있었군요. 네, 그러게요.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자. OX판 들어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XO. 오, 이거 나뉘네요. 갈렸습니다. 오, 이거 나뉘네. 세모인가요? 세모인가요? 네. 아, 예. 자, 그럼 O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쌤. 예,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제가 오. 다른 기업에도 있어봤고 했는데 그 학벌을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는다. 네, 네. 예, 그리고 실제 뽑힌 사람들 전체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봐도 특별하게 어떤 학과 위주, 어떤 학교 위주로 뽑혔다라는 그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오를 네. 들었었습니다. 채용 담당자분께서 지금 오라고 들어주셨고요. 네. 실제로 이제 입사를 하셨던 면접을 보고 네. 공채를 좀 참여하셨던 분의 의견은 세모네요. 이게요, 제가 그 학벌을 보는 편이다로 알고 X를 제가 대본을 보낸 건데 네. 안 보는 편이다라고 나와서 제가 일단 X 방송의 취지에 맞게 X에 가깝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원래는 O입니다. 보질 않아요. 안 보는 건 맞는데요. 가만 해외 학부생 전형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저도 약간은 학벌적인 요소도 일부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귀납적인 강사의 사견이니까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 합격을 했던 학생의 사례는 뭐 학습도 워낙 학습력도 뛰어났고요. 학점도 우수했고 학교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반면에 좀 그러지 못한 분 혹은 학벌보다는 학점이 많이 낮은 경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는 것으로 귀납적으로 몇몇 학생을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만약 학벌의 영향이 컸다면 그 부분을 아예 방송에서 저희가 언급을 했겠죠. 그러한 부분보단 학벌적인 요소 외에도 평가할 수 있는 면이 좀 다양하게 있는 계열의 회사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오. 주변에서 CJ 일을 많이 시키는데 그에 비해 연봉을 적게 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자, 두 번째 질문. CJ 그룹의 연봉 타 기업에 비해 적다. 자, 오. 아니 먼저 들고 계신 분도 있는데. 예,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하고 똑같이 네. 네? 그렇게 됐습니까? 세모와 저는? 네. 세모와 세모. 네. 예, 중립 기어를 박으셨습니다. 네. 네. N을 이거 무슨 박으셨는데요. 뜻이지? 네. 자, 우리 태석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눈의 수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타겟하고 있는 데가 삼성전자, 거기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친구들, 아니면 현대자동차, 아니면은 급여를 많이 받는 금융권, 여기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비참합니다. 오. 예, 하지만 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계열사의 그 사업 분야 같은 직무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인사팀에서 급여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CJ는요 시장 평균 그리고 시장의 최상위 그 중에 중간 어디쯤에 맞춰서 연봉을 책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비참하다, 때로는 괜찮다라고 보이시게 될 겁니다. 예. 첫 쌤은 이제 다닐 때 혹시 연봉이 부족해서 나오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예. 만약 그게 부족했다면 진작에 나왔겠죠. 아, 예. 네. 저도 믿고 있고 제가 네. 의지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단연간 근무를 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예. 취업을 다루는 몇몇 유튜버분들 중에 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취업 시장을 바라보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CJ 그룹을 폄하할 때 주로 이제 연봉이 같은 업무 강도 대비 너무 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사람이 기업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다 다른 것입니다. 연봉 하나만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다 은행이라든지 정유회사에 취업을 해야겠죠. 예. 전체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내가 커리어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 그리고 그걸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면도 내 연봉 및 복지에 포함을 하는 구성원이라면 그걸 희망하는 지원자분이라면 일정 수준 CJ그룹이 그렇게 뭐 나쁜 처우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반면에 연봉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라면 아무래도 좀 입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 군대 문화를 또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의 경우라면 오히려 연봉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면에서 좀 내가 좀 나에게 명확하게 내가 수동적으로 일을 할 테니 좀 지시를 좀 내려주시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이직이라든지 퇴사의 고민들이 많은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네. 연봉에 대한 건 점점 나아지고 있는 회사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네. 좀 다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CJ 의외로 보수적이다. 좀 어느 문화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내 문화에 대한.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도 나뉘었어요. 예. 태성쌤은 X. 예. 의외로 또 차쌤은 또 O를 들으셨거든요. 예. 야, 이거 누구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될지 먼저 태성쌤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예, 기대치의 문제라고 이것도 생각합니다. 예. 그 밖에서 보면 아까 제가 환상을 계속 얘기했죠. CJ가 좀 말랑말랑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들어가면 왠지 반바지 입고 회사 다닐 것 같은 느낌. 맞아. 내가 상사에게 마음껏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갔던 친구에게는 매우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이거는 좀 객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전 직장에 있었을 때, CJ 전 직장에 있었을 때 한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한 각종 다양한 산업군, 다양한 기업에서 컨설팅을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년 동안 했었는데, CJ는 그래도 국내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열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차쌤이 오라고 한 거는 네, 그 네. 매니저께서 혹시 그러신 거 아닌가? 매니저 이름 한번 그러니까요. 불러보시겠어요? 네, 하나, 이게 둘, 좀 셋. 환상입니까? 네, 환상입니까? 도와줘요. 네.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 환상으로만 생각하면 말문이 막히네요. 갑자기 떨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수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데, 그 안에서 사업의 성과를 내려면 아무래도 예.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정 수준 되게 깨어있고 이렇게 기안을 아이디어를 내면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현실 가능성, 비용 이런 이슈들로서 나의 아이디어라든지 업무가 조금 블럭을 당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는 현직자들도 제법 계십니다. 그리고 CJ그룹이 추구하는 이 문화를 모든 전 계열사의 전 직원들이 다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네. 경력 이직을 해서 오신 분들도 제법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라면 아무래도 의외로 보수적인 업무 문화가 좀 남아있는 업무가 또 있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정도로 했을 땐 아니 선택지가 세모도 없고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O를 고르게 됐네요. 예. 오늘 좀 많이 몸을 사리시는 느낌인데. 아까 이제 잠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복장 이야기를 하셔서 예. 복장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보수적인 어떤 그 거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장은 CJ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열사 직무별로 정말 달라요. 음. E&M에 가서 보시면 놀라워요. 저기 직장인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자유롭게 하고 다닙니다. 예. 그런데 공장지대 가면은 또 거기에 맞는 복장이 또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제일제당과 대한통운과 E&M과 다 복장이 달라서 CJ는 이렇다라고 하나로 묶어서 말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예. 복장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라라는 얘기는 많이 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E&M 같은 경우는 청바지 이런 것도 허용이 잘 되겠죠. 예,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CJ 일상생활과 가까운 계열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혜택 자랑할 만하다. 네, 하나, 둘, 셋. 그럼 앞으로 쭉 빼겠습니다. 이건 정말 유명하잖아요. 쭉 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O라는 걸 많이 듣긴 했어요, 저도. 예, 제 이제 지인도 이제 CJ에 있다 보니까 데이트를 CJ 계열사에서만 합니다. 예. 충분하죠. 그 마늘, 본인 얘기 아니에요? 메디포 마늘에서 이제 먹고. 네. 그랬어요? 네네. CX 본인 V에서 얘기 같은데, 저 지금? 아니고요. 거기서 그렇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많이 이용하셨습니까? 이용했죠. 많이 예. 있었습니다. 근데 퇴사하고 나서 그 임직원 할인 비율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걸 느꼈고요. 예,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용할 빈도는 적지만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계열사 안에서 건강, 즐거운, 편리라는 키워드 아래 제공을 한다는 측면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임직원들이 다 이거를 누리려고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근무하는 데 있어서 업무 외적인 면의 편의를 줄 수 있는 회사다. 그런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태성쌤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예, CJ 다니면서 제가 가족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 그동안 아. 받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 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올리브영을 방문을 했는데 네.
바구니를 딱 들으시더니 딱 이렇게 쓸어 담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그리고 제 아들이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7살이었었는데 건들건들 아빠 투썸이나 한번 갈까? 오. 야, 씨,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계열사에 40% 할인되는 그 계열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뚜레쥬르, 빕스, 계절밥상 이런데 40% 할인이거든요. 예. 어깨가 으쓱해요. 평소에 집안에서 관심을 못 받지만 이럴 때는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었죠. 예. 네. 본인이 CJ를 다닌 것보다 주변 사람이 이제 CJ에 다니게 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명확한데?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CJ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미래 CJ 출신 분들이시잖아요. 냉정하게 좀 CJ의 비전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태성쌤. 저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처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쫙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절대 죽을 수 없는 사람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영위해 나가야만 되는 그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폭발하듯이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쌤은요? 예, 그 CJ가 말하는 온리원 최초 최고 차별화를 통해 핵심 역량을 갖춘 1등이 된다. 잊을 수가 없는 그 한 문장입니다. 이걸 안 외우면 안 됐던 그런 기억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기업이 최초와 차별화는 늘 앞서왔지만 최고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기에 도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M&A 기사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태성쌤 말씀대로 좀 더 미래가 밝겠다. 하지만 미래가 밝기까지는 어둠도 존재하겠죠. 다양한 어려움이 코로나19 속에 있겠다 하더라도 더 밝게 나아가는 기업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홈커밍데이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나에게 CJ란 무엇이다? 먼저 태성쌤. 예, 제가 이 질문을 작가님한테 받고 예. 고민을 해봤어요. 네. 멋있게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Change Journey. 체인지 저희. 저의 여정, 인생의 삶의 여정을 확 바꿔준 그런 그룹이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 가치관 이런 것들 그리고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예. 계기를 만들어줬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었던 예. 소중한 그룹이었다. 경험이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쌤 혹시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좀 있을까요? 강했나요 너무? 걸까요? 네, 네. 고민 많이 왜냐면 했어요 제가. 하려는 거에 약간 더 얹어서 해야 되나 싶었는데 어우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 지금 생방송인데 어쨌든 글쎄요. 저는 아까 5시간 반의 면접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에게 있어서 되게 특별한 취업의 계기의 회사들이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내가 뭐랄까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 성취감도 느꼈고 인정받음으로써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있는 회사가 바로 CJ그룹의 계열사 쇼핑 회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내가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희망하신다면 지금의 노력 잘 이어서 최종 합격까지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